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의 분상은 어떻습니까? 그 낮에는 깨있는 듯 잠자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느낌이 오지. 네. 겨냥이 되지. 네. 그 밤에는 어떤 그 누구 잠자는 것 같으면서도 성성하게 깨있다. 적적성성하다. 이런 말이 되지. 네. 경지랑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 아무것도 아닌 말해가지고 네. 다 통하게 되는 게. 감잡기. 네, 감잡기 네. 쉽게. 네. 찾았나? 아니요, 아직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니까 둘이 하나가 된 모습이네요. 그게. 양극단이 하나가 양극단이. 된 모습이 그렇게 보이는 그렇게 거예요. 보이는 그게 거네. 깨달은 사람이다 예, 이렇게. 예. 그게 안 됐을 땐 그게 안 되잖아요. 낮에는. 밤에도. 그러니까 이제 반짝거리거나 희미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예. 명과 암으로 나누어지지. 갈라지지. 두뇌 연구로 노벨상 탄 분 뭐 이렇게 하면 지금 안 되나? 어떻게 검색하냐에 따라서 빨리 가고 못 느끼고 하는. 그러니까 하버드 저 누구야 그 여자 질 테일러. 테일러도 그래 말한 것도 그 자기가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발표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그 원용해 쓰는 거야. 예. 미국 로저 스페이 박사는 1981년 노벨 의학상 수상 당시 좌뇌와 우뇌가 각각 반대편에 있는 몸의 지각과 운동을 담당하고 있다고 1982 년? 설명했다. 1981년 81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좌뇌와 우뇌를 구별하여 인식하게 되었지만 미국 사람이에요? 네, 미국 사람 이름이 뭐지? 로저 스페리 로저 스페리. 저 로저 스페리 박사 스페리 노벨 의학상 노벨 의학상입니까? 한번 보자 뭐라고 노벨 생리의학상. 생리의학상. 의학상은 의사라고 하는 그 이자가 아니고, 응? 의학, 문학 할 때, 그 의학이라. 문과, 이과 할 때, 그, 예, 이과, 이과. 문과, 이과 할 때, 그, 이치할 때 있잖아 이치할 때 있죠. 이 학철 때 예, 있잖아 예. 아, 임금왕 별이 저 마을 리쳤습니다. 예. 마을 밑zas습니다 이역 박사 이게 이제 이 분석적으로 해부학적으로는 밝힐 수가 없는 거지. 예.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그 대인이 된 경제인 이 주객이라고 하는 것이 주객 이분법에서 볼 때는 원근 친소가 있지만은 주객이 일체가 된 때 무라일체 주객 일체가 된 그런 것은 이 두뇌 해부학적으로는 그 밝힐 수가 없는 밝힐 거지. 수가 없죠. 없어. 네. 로저 스페리라는 사람이 미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 1994년에 죽었고 분야가 신경심리학자고 인지과학을 개척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으며 뇌량 절단술을 받은 환자를 통해 인간의 좌뇌, 우뇌의 좌뇌, 두뇌의 기능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1981년 뇌뇌, 반구의 기능, 분화에 관한 연구로 데이비드 H. 허블 노벨 생리 누구하고 함께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했다.
여기서도 보는 게 전부 다 뭐 그런 거 허상이라고 그런 게 많이 나오네. 지한테서 안 이루어지니까 이거 뭐 헛거다. 자네는 거짓말이다, 이게. 운영 인간이 예. 인간이라는 허상, 그러니까 뉴스 뭐 페퍼멘트가 소리입니다. 좌뇌형 인간, 우뇌형 인간이라는 것은 없지. 거의 지금 좌뇌형이지, 사실은. 이? 우뇌형이라 그러면 다 품어주는 큰 대자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죠. 이게 말이 어떻게 뭐 논리적이지가 아니지, 이게. 본 적이 없죠. 없어. 들어본 적도 없고 생각해 본 네. 적도 없기 때문에, 이게 뭐 허황되다 이렇게 보는 거지. 네. 처음에 천동성 지동설이 나왔을 때, 지동설이 나왔기만 해도 뭐, 이 미친놈들이라고 말이야. 그렇죠. 뭐 이래 나온 거지. 예. 이거 봐라, 이게 아침에 떠가지고 네. 지고 있는데 말이야, 있다고 소리 한다고 말이야. 그렇죠. 그럼 그게 힘이 있어 보이지. 네. 근데 지금은 그래 말하는 게 없잖아. 그렇죠. 야, 지금은 당연시 여기지만 뇌는 이 무슨 글이냐면요. 이 수상을 할 때 응. 노벨상 수상할 때 그때 발언했던 거를 기록해 놓은 내용. 아, 그래, 한번 보자. 아이고. 뇌는 전체 부분 중에 관련된 부분만 읽겠습니다. 뇌는 구조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방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개의 뇌를 가지고 있으며 이 두 개의 방구가 서로 다른 임무를 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뇌의 쓴 사람이 누구야? 쓴 사람. 그거 알고 읽어야지. 응. 왕립 카톨린스카 의학연구소 다비드 오토손. 시상한 사람, 마지막에 시상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분이거든요. 시상자인데, 시상자로 보입니다. 왕립 카롤린스카 의학연구소. 그 노벨 상을 주는데 심사위원인가? 아마 노벨위원회? 예. 여기 마지막에 세 분에게 왕립 카롤린스카 노벨위원회의 따뜻한 축하를 전합니다. 이제 전하께서 노벨상을 시상하시겠습니다. 저 사람이 뭐야? 임금인가? 아마 이 스웨덴이다 보니까 스위스에서 있던 그 어떤 수여온 사람인가 보구만. 예 수여온 사람. 왕이라는 어떤 지위를 아직 가진 사람이 이렇게 수여를 한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사회자 된 사람이 발언한 거를 이 사람이 이제 결정한 사람이네. 뭔가 노벨상을 결정한 사람. 쉽게 말해야 되지 뭐 네네. 어렵게 쓴 대로 하면 안 돼. 아, 이 사람이 말하자면은 네네. 주도적으로 이거 맞다 이래가지고 네. 저 노벨상 준 거 아니야. 네네. 그래 그 변을 한번 네네. 어째서 저기 된가? 이걸 한번 예. 이 수상 추천문을 이거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노벨상 수여할 당시에 그 전하라고 하는 왕과 이제 신사숙녀 여러 사람 모여놓고 수상자들 모아놓고 그 자리에서 이제 읽은 내용이거든요. 전하 그리고 신사숙녀 여러분, 1649년 10월 어느 날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르네 데카르트는 당시 가장 위대한 뇌 연구자로서 크리스티나 여왕의 초청으로 스톡홀름에 도착하였습니다. 데카르트가 뇌과학자였구나. 네, 그렇게 나오네요. 그 지금 철학자로만 알고 있는데. 네. 그러게요. 네. 스스로 바위와 얼음으로 뒤덮인 곰이 있는 땅이라 기록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데카르트는 스웨덴 방문을 많이 주저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매일 아침 5시에 자신의 지식을 탐내는 어린 여왕을 상대로 철학을 가르치는 것을 불평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데카르트 학파를 따르는 현대의 뇌 연구자들 역시 오늘의 노벨상 수상자들과 같은 조건은 아니지만 또 다른 고난과 가능성이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철학의 도움으로 정신기능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의 연구는 나름대로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스페리 박사님은 매우 정교한 방법으로 베일에 쌓여있던 뇌의 비밀을 풀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이 전혀 볼 수 없던 세계를 이 방법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블 박사님과 비셀 박사님은 눈이 뇌로 보내는 신호의 암호를 풀어냄으로써 시각적 경험의 기초가 되는 신경 전달 과정을 밝혀주었습니다. 야, 눈이 내려? 예, 이때 스페리 박사라는 이 두뇌와 관련된 수상자도 한 명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으로서 눈이 시각 정보가 뇌로 전달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또 연구한 사람이 또 한 명의 수상자가 같이 있었습니다. 신경계통이네. 예, 예. 두뇌 신경계통. 네네. 눈과 관련된. 눈과 관련된. 예. 이 박사는 또 허블 박사라는, 예, 허블 박사님과 비셀 박사님. 뇌는 구조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방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개의 뇌를 가지고 있으며 이 두 개의 방구가 서로 다른 임무를 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뇌의 방구는 수백만 개의 신경으로 연결되어 기능적으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작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방구는 부분적으로 서로 다른 기능을 한다고 수백 년 동안 알려져 왔습니다. 왼쪽 방구는 언어에 특별한 기능이 있어서 오른쪽 방구보다 우수하다고 생각되어 왔습니다. 오른쪽 방구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찾기가 어려워 일반적으로 왼쪽 방구의 잠자는 파트너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이거 잠재된 거지, 맞지? 네. 제대로 진단했네. 마치 두 방구는 결혼한 지 오래된 남편과 아내처럼 보였습니다. 1960년대 초기에 스페리 박사님은 두 방구의 연결이 끊어진 어떤 환자들을 연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들의 간질병 치료를 위해 마지막으로 외과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차도를 보였고 발작 빈도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이 환자 개성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스페리 박사님은 이 훌륭한 시험 방법으로 이 환자의 두 방구가 각각 독립된 의식, 지각, 사고, 생각 및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맞은편 방구의 유사한 경험과 분리되어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스페리 박사님이 보여준 것처럼 왼쪽 방구는 절대적 사고, 상징적인 관계의 해석, 자세한 분석의 실행에서 오른쪽보다 우수했습니다. 즉, 기록이나 계산 같은 일종의 컴퓨터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네. 맞지? 예, 게다가 운동계를 조절하고 실행하는 역할을 하며 어떤 면에서는 공격적인 기능을 하기도 했습니다. 맞지? 예. 맞아. 공격적이야. 예. 우리의 의사소통도 이 방구에 의해 가능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 되뇌 방구는 말이 없고 침묵이지? 예. 본질적으로 외부 세계를 접할 가능성이 적었습니다. 명사형의 간단한 단어의 의미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형용사나 동사의 의미는 파악하지 못하며 기록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를 관찰한 게 아니라 내면을 관찰하던 거 아니? 예. 셀 수 있는 능력도 거의 없어 20가지의 간단한 덧셈만 가능했으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능력은 부족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른쪽 방구는 왼쪽보다 열등하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스페리 박사님은 오히려 여러 면에서 오른쪽 방구가 왼쪽보다 분명히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여기서 실험 내용을 정확히 모르다 보니 그거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어떤 우리는 측면에서. 그거 알 필요 없고 그냥 그런 말 알면 돼. 예, 알겠습니다. 이로써 오른쪽 방구가 구체적인 사고를 하고 공간 형태, 관계 및 변형을 이해하고 처리한다는 것이 최초로 증명되었습니다. 오른쪽 방구는 복잡한 소리를 인식하고 음악을 평가하는데
왼쪽보다 우수합니다. 그런데 예. 물 나가는 거하고 또 예, 예. 쉽게 음률, 곡조의 아름다움, 음률을 인식하고 음과 톤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언하기 어려운 형태를 인식하는 능력도 왼쪽 방구보다 절대적으로 우수합니다. 말로 하기 어려운 것을 인식하는데 눈에가 절대적으로 인식하다. 우수하다. 직관력이 있습니다. 예, 직관력. 우리가 아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하고 이전에 보았던 도시나 풍경의 지형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른쪽 방구의 기능입니다. 50년 전에 러시아의 위대한 생리학자 파블로프 박사는 인류는 사고하는 사람과 예술가로 분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틀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스페리 박사님의 연구로부터 좌방구는 냉정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반면에 우방구는 상상적이고 예술적으로 창의적인 부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고하는 사람은 좌방구가 지배적인 사람일 것이며 예술가는 우방구가 지배적일 것입니다. 허블 박사님과 비셀 박사님은 1950년대 중반에 볼티모어 신경생리학자 쿠플러 박사님 실험실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눈과 뇌와 관련된 이 박사님들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때 쿠플러 박사님은 눈에 맺힌 상을 망막세포가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설명하는 실험과 관련된 연구를 완성하였습니다. 1년 전에 돌아가신 쿠플러 박사님은 연구에서 시각계의 정보 처리를 계속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쿠플러 박사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눈이 뇌로 전달한 비밀 신호를 해석할 수 있는 열쇠는 오로지 뇌만이 갖고 있습니다. 허블 박사님과 비셀 박사님은 바로 이 암호 해독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대뇌 피질의 여러 세포층에서 신경세포의 신호를 도청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망막 영상의 여러 성분들, 즉 대조, 직선의 형태, 영상의 움직임 등을 어떻게 읽고 피질세포는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기둥 모양으로 배열된 이들 세포들은 각자 엄격하게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신호를 분석하여 상세한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허블 박사님과 비셀 박사님은 이 연구에서 망막으로부터 전달된 충격의 암호를 해석하는 피질세포의 능력이 출생과 더불어 일정 기간에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발달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눈의 시각적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에 단 2-3일만이라도 하나의 눈이 감기면 그림을 해석하기 위한 뇌의 능력이 정상적으로 발달할 수 없게 되어 눈은 시력을 영원히 상실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서 눈은 반드시 빛에 노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뚜렷한 영상이 망막에 맺혀야 합니다. 이는 뇌가 출생과 함께 높은 3차원적 재현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블 박사님과 비셀 박사님은 베일에 쌓인 뇌가 가진 비밀 중 하나를 풀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방법으로 뇌세포들은 눈에 들어온 정보를 해독합니다. 두 분 덕분에 우리는 이제 뇌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이미 뇌피질의 3차원적 재현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각 생리학의 분야를 훨씬 뛰어넘어 뇌의 고차원적 기능 발달에 다양한 감각 신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감각이란 말이 나오네. 네. 감각 신호가. 네. 스페리 박사님, 허블 박사님, 그리고 비셀 박사님. 박사님들은 뇌 연구 역사의 가장 매혹적인 장을 완성하였습니다. 스페리 박사님은 뇌의 기능에 관해 20세기에 얻은 그 어떤 지식보다 심오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허블 박사님, 그리고 비셀 박사님 두 분은 되뇌 피질의 상징 언어를 번역해냈습니다.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의 해독이 언어학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진보 중의 하나였던 것처럼
시각계의 암호를 해독한 두 분의 업적은 뇌과학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세 분에게 왕립 카롤린스카 노벨위원회의 따뜻한 축하를 전합니다. 비제 전하께서 노벨상을 시상하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을 인정을 했던 사람들도 과학자들이잖아. 네네. 과학자 중에서 최고의 과학자들. 네. 그 사람들이 남긴 그 말이 지금 있거든. 예예. 그 이 말에 우리하고 상당히 그 예. 상통되는 게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요 내용을 제가 홈페이지 하나 글로 하나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좋지. 예. 어디에 넣을까? 아 일단은 제가 글 수 있는 권한은 일단 체험기 게시판이기 때문에 올려놓으면 적절한 위치를 이제 권한 한번 정도 읽어볼 네 필요가 있지. 예, 예. 좌우내의 이 구분되는 이 기능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노벨상까지 줬으면서도 예,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그 이해도 못하는 이해도 거예요. 못하고 예, 오히려 부정하는 부정하는 네, 쪽으로 있기 지금 때문에. 작용하고 있다. 예. 분명히 노벨상을 수여받았고 이것을 이 공로를 인정받고 그것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노벨의학상까지 받았다. 이런 내용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만하지. 네. 정확한 명칭은 노벨 생리의학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네. 공동수상? 예. 세 명이. 휘벨. 그럼 뭐 한 가지만 하면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응?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되뇌 방구의 기능 발견이라는 타이틀로 로저 스펠이라는 박사한테 수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시각 정보화 과정에 관한 연구 이런 타이틀로 데이비드 허블과 토르스텐 비셀 이 두 박사에게 수여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돌아봄 갈 때도 네. 이 눈하고 그 관계 되잖아. 이게. 예. 예? 예. 눈하고 관계 있어 좌우지간에. 예, 맞습니다. 눈이죠. 눈이야. 예. 이 돌아보면 가니까 뭐 이 바라만 보던 놈이 뭐 돌아보면 뭔지 모르는 거야. 네. 예. 그러네요. 이 시각적으로 본 정보를 이제 받아들이는 이 돌아봄의 그 방향성과 같은 이 과학성과 과학 연구. 그러니까 좌방구, 우방구 및 네. 운해의 기능에 대해서 네. 최초로 생리의학상.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네. 두 분을 소개합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봄나라에서 범님들이 보기 좋도록 좋도록 설명을 설명을 예. 연관시켜서. 그래 관심이 가야 되지. 관심이 예, 없으면 예. 무슨 노벨문학 뚱딴지 같이 말이 무슨 노벨상은 노벨상이냐. 네. 어렵지. 그러니까 좌방구, 우방구를 네. 최초로 최초로 발견한 덕분에 받았네. 그것도 분명히 사실이지. 예. 그 지난번에 테일러 박사가 나와가지고 인간 두뇌를 가져간다 보니까 예. 어디 완전히 좌우뇌가 네. 두 개더라고. 그렇죠. 그 중간에 또 내량까지 있어. 내량이 있구나. 완전히 볼 거 다 봤어.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주의 주장을 해도 이해 못하면 그냥 반대로 나오는 거지. 과학에도 그렇게 말이 많은데 이 도학에서는 뭐 더 말이 많을 거 아니야. 그 있는 그대로 사실 가지고도 그러는데 보이지 않는 본질은 뭐. 그 오늘 이걸 이제 우리 홈페이지에 하나 갖다 걸어 놓을 만이야. 예. 예.
생명과학이네. 그러니까 생명과학. 이 정도는 읽고 있어야 되지. 우리가 21세기 사는 사람으로서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네. 그러죠. 우리 자네 보는 자운회를 그렇게 써먹는데. 네. 예. 이제까지 노벨상 이게 관련된 노벨상 수상이 있었다만 알고 있었지. 정확한 내용은 좀 정확한 내용은 여기서 다 밝혀주잖아. 예, 때가 예. 되니까 네. 다 밝혀주잖아. 네. 읽으면 그냥 이렇게 돼가는구나. 예. 그리고 도학이란 게 과학하고 같이 간다는 거 맞는 일이거든. 예. 네. 과학에서 확인을 시켜주네요. 이거 먼저 곁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거기서 확인되는 거 거기서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서로가 이제 서로 상보하는 게 서로 상생이지. 네. 서로 상생이라. 근데 종교란 것은 과학하고 서로 삐까덕거리지. 예. 이거 아주 명료하게 되겠다. 잉? 네. 과학적으로도 명료하게 예. 알아야 되지. 근거가 딱 되는 거. 딱 되지. 근거가. 예. 어우, 정말. 눈과 관련된 이걸 갖다 주로 했어. 잉? 예. 시각 그 우리도 돌아보면 또 눈하고 관련된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돌아보면 핵심이거든. 예.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공부할 때 이거 제대로 안 읽어보고 우리 본 공부한 사람들이나 제대로 읽어보지.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읽어볼 때가 된 거야 이제. 예. 우리 다 나왔으니까 이제. 과학과 도학이 같이 나간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이게 80년도에 때가 지금 2010년도니까 이게 30년이 넘어가지고 예. 굉장히 오래됐네요. 81년도는 그렇게 나이 먹어서 그런가 81년 내가 군에 제대로 뜬데 별로 안 될 것 같아. 봐봐 엊그제 같아요. 원래 이게 시간 개념이란 게 예. 원래 없어.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100살 되면 무슨 이거 내가 나이 먹었다 생각이 안 들어. 예, 그럴 것 같아요. 생각이 안 든다니까 원래 이 생명이란 것은 생명의 본질이란 건 시간성이 없는 거라. 예. 무시무종하기 때문에 이거 100살 되는 나이 먹었다 이건 말로 하는 것이지 느낌은 없는 거라. 예. 느낌은 지금 요 현재밖에 없는데 뭘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잘 발견해가지고 우리 홈페이지에 잘 올려놨다. 예. 앞으로 오는 사람들 있는 사람들도 이걸 알아야 되고 기본은 알아야 돼. 그래요. 우리 공부 계속 좌뇌 보면서 우뇌 보이나 계속 그 얘기를 써먹는데 해보겠는데도 그 근거를 댄 거예요. 근거를 네. 근거를 댄 거야. 야, 이게 진짜 참 좋은 거. 진짜 오늘 아주 그냥 금강을 쳤다. 그 우리 거를 그 하는 것도 과학적인 뒷받침도 돼야 되거든. 예. 네. 과학하고 안 맞으면 안 돼, 니는. 그렇죠. 예. 근거가 맞아야죠. 그리고 우리 뒷박 도나무는 보현봉이 받쳐주고, 우리 봄나라는 노벨상이 받쳐준다. 네. 최고로 받쳐주는데 뭘 예. 그래. 이 도학을 형이상학을 과학이 형이학이 뒷받침을 해주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노벨상 그걸 가지고 우리가 개발하고 한 걸 가지고 네. 가르치잖아 또. 네. 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예, 그게 예. 이제 상생이지 상생이죠. 상생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저 원지수가 이제 우리 책을 갖다가 아이슬란드어로 바꿀 때는 이런 걸 하나 딱 집어 넣어놔야지. 예. 그럼 그거 더 맞아요. 탄탄해지죠. 그러면 저 사람들은 더 좋아하죠. 그 오토리티에 있단 말이야 그게. 네. 이거 같은 애 내. 예. 음. 가깝죠 이제. 네. 그 이제 좀 바로 이심 안 하고 바로 하도 그렇게. 예. 어디 하다가 옆으로 잘 셌다 또 이러면 잘 센 거야. 아, 예. 잘 셌지. 잘하셨습니다. 네. 지나가다가 내가 금강을 발견한 거지. 예.